안녕하세요. 축구 읽어주는 남자 바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 시대를 대표했던 골잡이이자 뛰어난 테크니션, 전임맨의 대표 주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축구 선수, 그리고 스웨덴의 레전드 중 레전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질라탄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1981년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말메에서 태어난 질라탄. 질라탄은 보스니아 출신의 아버지와 크로아티아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질라탄이 2살이 되기 전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질라탄은 조금 더 부양 능력이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아버지를 따라 자주 이사를 다니며 한 곳에서 1년 이상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아버지의 조국인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아버지는 친척들을 모두 전쟁으로 잃자 매일 밤 술을 마시고 고국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냉장고에는 주로 맥주뿐이었고 그렇기에 사회복지기관의 도움까지 받으며 자란 질라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다니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냄과 동시에 큰 코로 인해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만큼 어렵고 어두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질라탄. 하지만 이때 생긴 콤플렉스가 질라탄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약점을 보이는 것을 싫어해서 항상 건방진 척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질라탄이 자란 곳은 세르비아인 소말리아인 등 이민자들이 섞여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질라탄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축구 경기장은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되었고 무시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화려하고 당당하게 플레이를 했다고 하죠. 그렇기에 질라탄은 어렸을 적부터 화려한 발재간을 갖춘 브라질 선수들을 동경했고 특히 호나우두의 축구 스타일을 매일같이 따라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러한 점들이 질라탄의 축구 스타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축구 선수를 꿈꾸게 된 질라탄은 고향 클럽인 말메에서 아카데미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5살의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항구에서 일하고자 했던 질라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독은 질라탄의 재능을 봤고 이를 만류했다고 하죠. 그렇게 축구 선수의 꿈을 이어가게 된 질라탄은 1996년 말메와 첫 정식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999년엔 성인팀으로 승격을 하게 되죠. 또 그 당시 아스날의 감독이었던 벵거 감독은 질라탄을 영입하고자 했고 아스날의 시범 경기를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질라탄은 오디션 같은 걸 보지 않는다는 대담한 이유로 벵거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후 아약스가 질라탄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했고 질라탄은 2001년 아약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새로 합류한 쿠만 감독은 정규리그 막바지 질라탄을 리그에서 데뷔시켰고 그 이후 출전 시간을 늘려갔던 질라탄이었습니다. 또 당시 질라탄은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대표팀에 합류할 자격이 됐었지만 스웨덴 국가대표팀을 선택했고 2002년 월드컵에 스웨덴 대표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렇게 첫 월드컵 출전에 나선 질라탄. 당시 주로 교체로 출전하며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었지만 국가대표로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스웨덴을 유럽 본선 무대로 이끌며 주전으로 거듭나는데요. 조별리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는 백힐 로빙슛을 성공시키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 골은 이후 대회 최고의 골로 선정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유럽 본선 조별리그 1위를 거두며 승승장구를 해나갔던 스웨덴. 하지만 8강 네덜란드와의 승부차기에서 질라탄이 실축을 하며 탈락이라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소속팀에서도 입지를 다져갔던 질라탄이었습니다. 2004년 8월에는 5명의 선수를 제치며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현지에서는 이 득점을 마라도나, 지단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 시청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골이 되기도 하죠. 그와 함께 당시 득점왕 트레지게의 부상으로 즉시 전력감이 필요했던 유벤투스는 질라탄을 200억 원가량의 이적료를 들여 영입을 합니다. 질라탄은 클럽이 원했던 대로 주전으로 활약하며 그 시즌 16골을 기록했고 팀에게 스쿠데토도 안겨줍니다. 세리아 데뷔 시즌이 끝나갈 무렵 레알 마드리드는 질라탄을 영입하기 위해 1년 전 몸값의 4배 이상의 가격인 7천만 유로를 유벤투스에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유벤투스가 거절했다고 하죠. 그렇게 이탈리아 무대 데뷔 시즌을 마친 질라탄은 세리아 올해 외국인 선수상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시즌이었던 05-06 시즌 질라탄은 첫 시즌에 비해 득점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박스 안쪽에서 측면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었고 비록 득점은 많이 올리지 못했지만 어시스트 능력을 키워갔던 질라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아스날에게 패배하며 쓴맛을 받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벤투스는 승부 조작 스캔들로 인해 스쿠데토를 박탈당하며 세리에 B 강등이 결정됩니다. 당시 유벤투스의 고참들은 질라탄에게 남을 것을 요청했지만 그의 에이전트였던 라이올라가 법적 조치까지 이야기하며 그를 다른 팀으로 이적시키는 데 힘을 씁니다. 그렇게 유벤투스와의 결별을 선언한 질라탄은 다음 행선지인 인터밀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질라탄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우상인 호나우두와 인테를
인테르를 응원했다고 밝히며 기대를 키워갑니다. 그 말처럼 적응도 빨랐던 질라탄이었습니다. 중요한 경기들에서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가며 첫 시즌에 리그 15골을 기록했고 인테르는 그에 힘입어 기록적인 97점의 승점과 함께 스쿠데토를 들어올리죠. 다음 시즌 질라탄은 자신의 세리아 100번째 출전까지 알리며 승승장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전한 득점력을 보여주며 리그 17골을 기록 2년 연속 인테르에게 스쿠데토를 안겨줍니다. 그와 함께 세리아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외국인 선수로 선정됐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였습니다. 08-09 시즌에는 아름다운 득점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이 득점은 후에 세리아 올해의 골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질라탄은 그 시즌 25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고 또 한 번의 스쿠데토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2시즌 연속 세리아 올해의 선수, 올해의 외국인 선수, 그리고 우승 전도사로 거듭났던 질라탄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세계를 놀라게 할 이적이 성사됩니다. 바로 질라탄과 에토의 스왑들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투어 중 질라탄은 팀을 떠나게 됐고 바르셀로나로 향하게 되죠. 질라탄은 언제나 그랬듯 빠른 적응 능력을 보여주며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리그 첫 5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성공시킨 최초의 선수가 되었고 이후 첫 15경기에서 11골과 4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질라탄이었습니다. 또 2009년 11월에는 클럽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림과 동시에 이후에는 UEFA 올해의 팀에 선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친정팀이었던 인테르를 상대로 패배하며 제동이 걸린 질라탄과 바르셀로나였는데요. 당시 라커룸에서 바르디올라 감독은 질라탄에게 폭언을 쏟아냈고 그 이후 둘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질라탄은 바르디올라 감독이 페라리인 자신을 피아트처럼 이용했다는 비유와 함께 팀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2010년 8월 질라탄은 전 소속팀 인테르의 라이벌 팀인 AC 밀란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질라탄은 밀란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기 위해 왔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비치는데요. 이후 인테르와의 데르비 델라 마도니나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안내했고 또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화려한 바이시클킥까지 성공시키며 파투를 제치고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거듭나죠. 또 당시 질라탄은 밀란의 레전드인 반바스텐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반바스텐도 질라탄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말과 함께 극찬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즌 밀란은 스쿠데토를 들어올리게 되죠. 2011-12 시즌에는 세리아 100번째 골을 기록했고 그렇게 32경기에서 28골, 세리아 득점왕이 됐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12년 여름, 이번엔 파리로 이적을 알린 질라탄이었습니다. 당시 파리는 거대 자본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었고 그의 질라탄은 자신도 클럽의 역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프랑스 무대로 입성합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안첼로티 체제에서 질라탄은 첫 5경기에서 6골을 기록했고 그와 함께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각기 다른 6개의 클럽 소속으로 모두 골을 넣은 최초의 선수가 됐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더비인 스페인의 엘 클라시코, 이탈리아의 데르비 델라 마도니나,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라시크를 모두 경험한 세 번째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독 챔피언스리그와 인연이 없었던 질라탄이었습니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30골을 기록하며 득점왕, 그와 함께 1994년 이후 19년 만에 파리에게 리그 타이틀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리그왕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하죠. 2013-14 시즌에는 재계약과 함께 시즌을 출발한 질라탄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안더레흐트를 상대로 19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 총 4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11월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에서는 선제골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100번째 출전을 알렸고 리그에서는 26골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득점왕과 함께 파리에게 2년 연속 우승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모든 대회를 통틀어 41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득점자가 되기도 하죠. 절정의 폼과 함께 2014 월드컵을 준비하던 질라탄,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무려 8골을 기록하며 기대를 키웠던 스웨덴과 질라탄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포르투갈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호날두와 질라탄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고 그에 걸맞게 호날두는 해트트릭, 질라탄은 멀티골을 기록했죠. 그 결과 3대2 결국 판정패를 당했던 질라탄이었습니다. 질라탄은 이에 자신이 없는 월드컵은 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쓸쓸하게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다시 파리로 돌아온 질라탄은 활약을 이어가며 파리 소속으로 110골째를 기록, 파리의 레전드이자 포르투갈의 레전드 파울레타의 기록마저 갈아치우게 됩니다. 또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는 챔피언스리그 116번째 출전을 기록하며 푸요를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역대 출전 순위 10위에 들기도 하죠. 그리고 리그 종료까지 무려 8경기를 남겨두고 PSG에게 또 한 번의 우승을 안겨줍니다. 그 시즌 질라탄은 리그에서만 38골을 기록하며 리그왕 단일 시즌 최다 득점자가 되었고
다시 득점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팀을 떠날 것을 암시했던 질라탄이었습니다.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팬들은 킹 또는 레전드라고 쓰여져 있는 유니폼을 입고 질라탄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데요. 질라탄은 왕으로 이곳에 왔고 전설이 돼서 떠난다는 말과 함께 파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질라탄은 자신의 첫 잉글랜드 무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질라탄이었지만 맨유도 결과가 필요했던 시점, 무리뉴 감독과 과거의 궁합이 잘 맞았던 질라탄의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16-17 시즌, 질라탄은 레스터 시티를 상대한 커뮤니티 실드에서 결승골을 기록, 팀에게 트로피를 안겨주며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질라탄이 5번째 국가에서 들어올린 트로피였습니다. 또 일주일 뒤인 본머스와의 개막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순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1월 스완지를 상대로 2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5,000번째 득점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2월에는 35세 125일의 나이로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15골을 기록한 최고령 선수가 됩니다. 리그컵 결승전에서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2골을 기록, 맨유에서 2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이후에는 PFA 올해의 선수 후보에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4월 유로파리그 8강에서 심각한 인대 손상을 입으며 더 이상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맨유와의 작별도 다가오는가 싶었지만 맨유는 질라탄과 1년 재계약을 맺으며 질라탄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많이 찬 질라탄은 부상으로 인해 스피드와 경합 능력이 떨어졌고 그와 함께 계속된 부상을 당하며 2018년 3월 맨유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죠. 그리고 질라탄은 MLS의 LA 갤럭시에 합류하게 됩니다. 은퇴가 가까워진 질라탄이라는 이야기도 잠시, 미국 무대에 합류한 질라탄의 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데뷔전에서 2골을 기록하며 팀을 4대3 대역전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이날 승리 후 질라탄은 팬들이 질라탄을 원한다고 말하자 질라탄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며 또 하나의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시즌 질라탄은 계속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고 5월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커리어 500번째 골을 득점합니다. 그리고 올스타 선정과 함께 리그 베스트 11, 올해의 신인상, 올해의 골까지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죠. 그 다음 시즌이었던 2019 시즌은 팀의 주장으로 임명되는데요. 질라탄은 그 시즌 커리어 515번째 골을 기록하며 군나르 노르다를 제치고 역대 스웨덴 국적 선수 중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됩니다. 리그에서는 26골을 기록, LA 갤럭시에서도 클럽의 단일 시즌 최다 득점자가 되죠. 그리고 2019년 11월 질라탄은 SNS에 팀을 떠난다는 말과 함께 당신들이 질라탄을 원해서 질라탄을 줬다. 이제 다시 야구나 보러 가라 라는 재치 있는 말과 함께 LA 갤럭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질라탄은 AC 밀란과 6개월 계약을 맺으며 다시 한번 유럽 무대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합류한 지 11일 만에 칼리아리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는데요. 이 골로 질라탄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모두 득점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38세 129일의 나이로 데르비 델라 마도니나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밀라노 더비 최고령 득점자가 되죠. 2020-21 시즌에는 코로나까지 걸리며 힘든 시즌 출발을 보인 질라탄이었지만 영화처럼 데르비 델라 마도니나에서 복귀하며 3분 만에 2골을 기록했고 이후 3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제 나이로 인해 매 득점이 기록이 됐었던 질라탄이었습니다. 11월 피오렌티나전 득점으로 인해 세리아 최고령 득점자, 21세기 유럽 5대 리그 최고령 득점자가 됐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디네스와의 경기에서 아크로바틱한 득점과 함께 메시, 호날두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통산 300호 골이라는 엄청난 업적도 세우게 되죠. 그리고 11년 만에 AC 밀란에게 우승컵도 안겨줍니다. 물론 이전 기록도 질라탄이 함께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이후 AC 밀란과 1년 계약을 더 맺었던 질라탄. 이후 질라탄은 세리아 최고령 득점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 시즌이 끝나갈 무렵인 6월 4일 축구계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후 2023년 12월 질라탄은 AC 밀란의 새로운 수석 고문으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선수가 아닌 새로운 역할로 세계 정상을 노린 질라탄. 과연 그가 다시 우승 전도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낭만 가득했던 저니맨 질라탄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